안녕하세요. 필름 찍는 기아입니다. 오늘의 필름 카메라는 라이츠 미놀타의 CL입니다. 1973년도에 발매한 카메라로 라이카 플러스 미놀타입니다. 카메라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라이카라는 브랜드는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고요. 라이카 하면은 RF 하면은 라이카일 정도로 지금도 디지털 RF 카메라를 만들 정도로 RF의 진심인 회사인데요. 이 라이카의 M 시리즈 카메라들이 사용하는 렌즈군을 M 마운트 렌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라이카 로고는 달려있지만 미놀타에서 만든 카메라여서 지금까지 라이카의 서자 느낌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파나소닉에서 만들고 라이카로 판매하는 디럭스 시리즈도 라이카가 아니게 되는 거니까 CL도 당당한 라이카 카메라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일본 내수 판매 모델은 라이츠 미놀타라고 판매되었지만 그 외에 독일이나 다른 유럽 국가에서는 라이카 CL로 판매되었던 카메라입니다. CL이 라이카 M 마운트를 사용하는 가장 작은 필름 카메라인데요. 다른 유명한 RF 카메라인 일렉트로 35랑 비교하면 이 정도 차이. 또 유명한 SLR 카메라인 FM2랑 비교하면 이 정도의 크기 차이가 있습니다. CL이랑 같이 출시된 렌즈가 40mm f2랑 90mm f4인데요. 둘 다 렌즈 성능도 좋고 CL 크기에 맞게 렌즈 자체도 작게 출시되었습니다. 이 검지손가락으로 조작할 수 있는 게 셔터 스피드 다이얼이고 1000분의 1초부터 2분의 1초 그리고 벌브를 지원합니다. 조리개랑 초점 부분은 각각 렌즈에 달려있고요. CL의 장점 중에 하나가 노출계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배터리가 필요 없는 기계식 카메라인데 배터리를 굳이 넣으면은 노출계를 따로 작동시킬 수가 있어요. 노출계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렌즈를 분리했는데요. 와인딩을 하면 뒤에서 튀어나오는 게 노출계입니다. 셔터를 누르면 노출계가 뒤로 다시 들어가고 와인딩을 하면 다시 튀어나오고 이 반복이어서 와인딩을 했을 때만 노출계를 작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라이카의 M 마운트 렌즈들을 사용할 수 있지만 렌즈 뒷부분이 카메라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몇몇 침동식 렌즈들은 이 노출계가 렌즈 뒷부분에 걸리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렌즈들은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고 특히 저처럼 40이랑 90만 쓸 거면은 해당 사항이 없는 문제입니다. 뷰파인더 안쪽 보기 전에 와인딩 레버를 당겨야지 노출계가 튀어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와인딩 레버를 살짝 꺼내놔야지 노출계가 작동하고요. 바디 쪽으로 밀어 넣으면은 노출계가 꺼지고 살짝 꺼내놔야지 켜지는데 이거 까먹으면은 갑자기 노출계가 고장났나? 이렇게 놀라게 됩니다. 이제 뷰파인더 안쪽을 볼 건데 내부에 이것저것 정보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릴 건데 일단 RF 카메라다 보니까 가장 가운데 이중 합치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사용해서 초점을 잡게 되는 건데요. 내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피사체를 가운데 놓고 보시면은 이 부분만 뭔가 이중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렌즈에 달린 초점링을 돌려서 이중으로 보이던 거를 하나로 겹치면 이제 거기에 초점이 맞게 되는 건데요. 이런 방식을 이중 합치식이라고 부르고 RF 카메라들은 이렇게 초점을 맞춥니다. RF 카메라들은 SLR 카메라와는 달리 렌즈와 뷰파인더가 따로따로 되어 있으니까 화각이 다른 렌즈를 연결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제가 90mm f4 렌즈도 있기 때문에 이걸 연결해서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라이츠 미놀타 CL이랑 같이 나온 렌즈에는 M 로커라고 적혀 있고요. 라이카 CL용 렌즈에는 주미크론 C라고 적혀 있는데 이름만 다르고 같은 렌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90mm f4 렌즈를 CL에 장착하면은 이런 모양이 되고요. 앞뒤로 많이 길어지기는 했지만 망원 렌즈 장착한 것 치고는 여전히 작은 크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화각이 다른 렌즈를 사용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렌즈를 완전 장착한 건 아니고 살짝 걸쳐만 둔 상태입니다. 뷰파인더 안쪽에 보시면은 40이니 50이니 이런 숫자가 적힌 선이 있는데요. SLR처럼 렌즈 바꾸면은 뷰파인더도 바뀌는 게 아니니까 40mm 렌즈 끼우면은 이만큼 찍힐 거고 50mm 렌즈 끼우면은 이 정도 찍힐 거야 라고 렌즈 화각에 따른 프레임 라인을 그려준 것인데요. 그럼 90mm 렌즈를 장착했을 때는 어느 정도로 찍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살짝 걸쳐놨던 90mm 렌즈를 제대로 장착해보면은 원래 있었던 50mm 라인이 사라지고 90mm 라인이 새로 생깁니다. RF 카메라들은 이렇게 카메라 바디에서 프레임 라인을 보고 촬영을 하기 때문에 카메라 바디에서 지원하지 않는 화각의 렌즈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외장 뷰파인더를 끼워서 찍게 됩니다. 90mm 렌즈 끼우면 뷰파인더 전체에서 겨우 요만큼만 찍히니까 저는 초점 맞추는 것도 구도 잡는 것도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RF 카메라들은 이렇게 렌즈에 뚜껑이 덮여 있어도 뷰파인더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잘 보이기 때문에 가끔 뚜껑 닫고 찍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조심을 하셔야 하고요. 다시 40mm 렌즈로 돌아와서
촬영이라는 게 셔터 스피드 바꾸고 조리개 바꾸고 노출개 켜고 초점 맞추고 찍으면 되는 건데, 초점 잡는 건 방금 보여드렸고 나머지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뷰파인더 안쪽 다시 보시면은 위쪽에 셔터 스피드 표시가 있습니다. 내가 설정한 셔터 스피드 값이 빨간색 선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뷰파인더 안쪽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뷰파인더 오른쪽에 까만 막대기 움직이고 있는데 얘가 노출개 표시입니다. 셔터 스피드랑 조리개 조절해서 막대기가 막 움직이는 걸 보면서 가운데쯤에 맞추시면은 적당한 밝기로 찍는 거고, 막대기가 위로 올라가면 어둡다, 아래로 가면 밝게 찍힌다, 셔터를 눌러버리면은 노출개가 꺼져서 위로 붙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CL이 노출개가 고장이 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혹시나 중고로 구매하실 거라면은 노출개가 정상인지 꼭 확인을 하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필름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아래쪽에 잠금 장치를 젖힌 다음에 살짝 비틀면 카메라 뒷판이 통째로 분리되는 방식입니다. 뒷판이 분리되는 방식의 카메라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필름 앞착판 넘겨서 열어주시고요. 왼쪽에 비어있는 공간에 필름을 넣어주시고, 필름 끝을 살짝 잡아당겨서 오른쪽에 스풀 부품의 틈에다가 필름 끝을 꽂아주시면 되는 건데, 제가 가진 카메라 자세히 보시면은 스풀이 깨진 부분이 있어요. 이 부품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깨지는 고질병이 있다고 합니다. 금이 간 걸 접착제로 살짝 붙여놓은 상태인데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걸 아예 황동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저는 나중에 이거 교체해서 오래오래 쓰려고 합니다. 필름 끝을 스풀에 꽂은 다음에 와인딩을 하면 되는데, 이 부분 톱니바퀴랑 필름의 구멍이 잘 맞았는지 확인을 하시고 앞착판 다시 덮은 다음에 와인딩을 해서 한 장을 감아주시면 됩니다. 잘 감아진 것 같으면은 아까 분리해뒀던 필름 뒷판 연결해 주시고요. 빈틈없게 잘 닫은 다음에 아까 잠금 장치 다시 원상태로 돌려가지고 잠가 주시면은 뒷판이 다시 분리될 걱정 없이 잘 잠긴 것입니다. 필름 넣으면서 잡아당긴 부분은 이미 빛이 다 닿아서 못 쓰는 거니까 필름 카운터가 1이 될 때까지 붕셔터를 날리면서 넘겨주면 되는데요. 필름 카운터를 1로 만드는 도중에 필름이 제대로 잘 들어갔는지 확인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와인딩을 할 때 리와인더 부분이 같이 따라서 빙글 도는지 보시면 됩니다. 와인딩 할 때마다 같이 따라서 돌면은 필름이 잘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넣은 필름에 맞게 감도도 수동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셔터 스피드 다이얼 앞쪽에 회색 부품을 누른 상태로 돌리면은 수동으로 감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DIN 부분은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단위니까 무시하시고 ASA를 보시면 되는데요. 내가 넣은 필름의 감도랑 이쪽의 숫자를 똑같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25부터 1600까지 넉넉한 감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넣은 필름이랑 실제 여기 숫자까지 맞춰주시면 촬영 준비 끝난 것이고요. 크게 의미 있는 기능은 아니지만 카메라 바닥 쪽에 동전으로 돌려서 조작하는 장치가 하나 더 있는데요. 카메라 안에 필름이 있는지 없는지, 흑백 필름을 넣었는지 네거티브 필름을 넣었는지, 어떤 슬라이드를 넣었는지 메모를 하는 정도의 기능입니다. 내가 넣은 필름에 맞춰서 아이콘을 설정해 두시면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도 카메라를 보시고 아, 내가 흑백 넣어놨었구나 라는 식으로 기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필름 넣었으니까 감고 찍고 감고 찍고 계속 반복하시다가 와인딩이 더 이상 안 되면은 촬영이 끝난 건데요. 다 찍은 필름을 꺼내기 전에 되감기를 먼저 하셔야 하니까 이 은색 버튼 눌러주시고요. 리와인딩 손잡이 꺼내서 화살표 방향으로 계속해서 빙글빙글 헛도는 느낌이 들 때까지 계속해서 감아주시면은 안전하게 필름 감기도 끝나게 됩니다. 되감기 안 하고 뒷판 열어버리면 필름이 빛을 받아서 내가 찍은 사진 다 날려버리게 되는 거니까 되감기를 꼭 다 끝낸 다음에 아까 그 잠금 장치 풀어가지고 뒷판을 분리해서 필름을 꺼내시면 됩니다. 사실 이 정도 마이너 카메라를 구매하실 정도면은 거의 고인물일 테니까 이런 기초적인 부분까지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괜히 한번 설명드려봤고요. 필름통 안쪽으로 필름 잘 말려 들어갔습니다. 애매하게 중간에 걸려있던 와인딩 레버도 당겨서 제자리로 해주고요. 배터리실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필름실 안쪽에 있으니까 촬영 중간에 배터리가 떨어지면 교체하기가 힘들기는 한데 기계식 카메라여서 배터리 없어도 노출계 빼고는 모든 기능 다 쓸 수 있어서 촬영이 망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원래 정식 배터리는 1.35V 625 배터리가 들어가는데요. 요즘 1.35V짜리는 거의 드물고 비싸서 그냥 무시하고 1.5V짜리 625 배터리를 쓰시거나 아니면 1.5V를 1.35V로 낮춰주는 저항이 들어있는 이런 어댑터를 구매하셔가지고 1.5V짜리 건전지 넣어서 쓰시면 됩니다.
CL의 또 소소한 특징이라고 한다면 스트랩 고리가 한쪽으로 몰려 있어서 카메라를 눕힌 상태로 달고 다녀야 된다는 점이 있고요. 이후에 미놀타에서 더 발전한 CL2라는 카메라를 출시했는데 얘는 전자적으로 더 발달해서 조리개호선도 되고 28mm 프레임도 있는 더 편리한 카메라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CL의 디자인이 더 예쁘기도 하고 기계식이라는 것도 좋고 노출계 있으니까 더 좋고 그리고 작고 M마운트 치고는 굉장히 저렴한 카메라여서 저는 이게 너무 좋은 카메라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찍은 결과물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롤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